안녕하세요, 여러분. 질체건이 권소영 원장입니다. 요즘에 바디 프로필 엄청 유행이에요. 바디 프로필 혹시 그 구독자분들 중에서 찍으신 분들 있나요? 예전에는 그냥 PT 선생님들이나 뭐 그렇게 뭐 연예인이나 그렇게 찍었었는데 요즘에는 일반인들 엄청 많이 찍고 그러시죠. 그러니까 그 PT 샵에서도 많이 좀 권유를 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찍으면 조금 더 평상시 네가 혼자 가서 찍는 것보다는 더 싸게 찍을 수 있다.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목표 설정을 해주고 뭐 식단 인증, 운동 인증 뭐 그런 것도 하고 어쨌든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물론 저의 트레이너는 저한테 절대로 권유하지 않습니다. 저를 너무 잘 아시는 거죠. 맨날 인스타에 업로드 되는 뭐 음식 사진과 와인 사진을 보면서 그냥 회원님 월요일에 뵙겠습니다. 그 다이어트를 하거나 그러면서 생리불순이나 그런 거 겪어보신 분 계신가요? 생리를 이제 안 하거나 그러는 게 이제 다이어트 하면서는 되게 흔히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디 프로필 찍거나 그렇지 않고라도 뭐 이제 극심한 다이어트 하면서 뭐 생리불순이라든지 뭐 모월경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뭐 다이어트 우리 뭐 다 해봤잖아요. 다 안 해본 게 없잖아요. 근데 보통 이제 정상적인 그런 체지방이 남자는 한 15%에서 20%, 여자는 뭐 20에서 25% 뭐 그 정도로 보고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바디 프로필 찍으려고 하면 그때는 극심하게 다이어트를 하죠. 그래서 체지방을 많이 줄여가지고 남자는 거의 한 자릿수, 뭐 9% 이하 그렇게 늘리고 여자들은 한 15% 밑으로 해가지고서는 해요. 그래서 뭐 운동도 되게 고강도로 하고 식단 조절도 아주 철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찍기 바로 직전에는 이제 단수를 하죠. 물을 많이 안 마시고 그래가지고서는 아예 이제 그 근육 데피니션이 잘 나오게끔 해요. 그 단수하는 다이어트는 아이유 다이어트라고도 하고 뭐 그러는데 이게 그래서 1리터를 내가 물을 마시면 1리터만큼의 뭐 어쨌든 물이 대사돼서 나가는 거고 2리터를 마시면 2리터라고 생각하고 물이 대사돼서 나가는 거고 3리터를 마시면 또 3리터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거죠. 근데 그렇게 쭉쭉 이게 늘리다가 갑자기 마지막 날 사진 찍는 날 물을 안 마셔요. 그러면은 얘는 3리터라고 생각하고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완전히 수분이 빠지고 이렇게 근육들이 이렇게 쫙쫙 갈라지는 게 보이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극심하게 그렇게 하더라고요. 다이어트와 함께 오는 게 두 가지예요. 하나는 탈탈 날아가는 머리털 탈모. 탈모가 되게 심해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생리불순이 오고 그럴 수 있어요. 탈모도 이제 어쨌든 간에 뭐 몸은 얻었지만 나의 아름다운 몸은 얻었지만 뭐 사진은 얻었지만 몸은 이제 맑아지고 이제 머리카락도 날아가고 이게 머리털이 다시 나고 그렇게 하려면은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 그래서 이전에 그런 헤어스타일을 찾기까지 뭐 심하게는 1, 2년이 걸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. 보통 체지방이 여자가 한 20에서 30%면은 정상적으로 생리를 해요. 체지방이랑 왜 그게 무슨 상관이지? 근데 그 에스트로겐, 프로게스테론, 뭐 테스토스테론 그런 이렇게 이제 성호르몬들 같은 경우는 그 재료가 지방이에요. 그러니까 지방 세포가 이제 원료가 돼서 호르몬을 만드는데 이게 한 20%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는 이제 호르몬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게 있고 어쨌든 우리 몸이 이제 극심한 그런 기아 상태가 되면 중요한 데로 먼저 피가 가요. 뇌라든지 뭐 심장이라든지 콩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그런 데가 중요한 데죠. 생식기는 별로 중요한 데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자궁으로 해가지고 가는 혈류가 좀 줄어들고 그렇게 되게 되죠. 이제 평상시에도 내가 뭐 스트레스 조금 받으면 뭐 생리 뭐 없기도 하고 그랬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생리불순이 생겨도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그냥 넘기시고 그러기도 하는데 처음에 증상은 생리통이 되게 많이 심해지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생리를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뭐 2주마다 한 번씩 계속 한다든지 부정출혈이 생기기도 해요. 그리고 아예 생리를 뭐 2달에 한 번, 3달에 한 번 하는 식으로 되게 많이 안 하기도 하고 생리를 자주 하는 거나 생리를 안 하는 거나 어쨌든 호르몬 불균형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은 완전 다르지만 원인은 똑같기는 해요. 또 어떤 분들은 이제 PMS, 그러니까 생리 전에 뭐 피부 트러블 생기고 뭐 우울해지고 뭐 배도 아프고 하는 그런 PMS 증상이 대개는 한 2, 3일 정도 있다가 생리를 해야 되는데 일주일이 넘어도 생리를 안 하고
계속 2주가 넘어도 생리를 안 하고 PMS 기간만 길어지고 생리를 안 하는 그런 거를 겪기도 하고, 더 다이어트를 하시면 아예 그런 생리 전 증상이 없이 그렇게 되는 거죠. 내가 그 약간 생리가 안 좋다 그러면 이제 조금 쉬었다가,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다시 좀 회복이 되면 그때 이제 다시 다이어트를 하면 되는데, 예약을 해놨잖아 11월 15일 날. 그리고 그게 이제 또 한두 푼이 아니더라고요. 되게 비싸요. 그러니까 그리고 환불도 안 해주고, 그러니까 환불 안 해주는 게 상술일 수도 있고, 어쨌든 간에 그 날짜가 있으니까 내가 절대로 못 바꾼다 하는 것도 있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뭐 안 되니까 그 날짜에 맞춰서 무리하게 하다 보면 몸은 좋아지지만, 몸이, 그러니까 겉에서 보이는 몸은 좋아지지만 속으로는 몸이 이제 망가지는 그런 게 생길 수가 있겠죠. 그러면 다이어트를 하고 내가 바디 프로필 촬영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무월경도 안 생기고 생리불순도 안 생기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우리가 모두 아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시는 거죠. 잘 먹으면서 운동하면서, 그래서 올바른 다이어트를 하시는 건데, 첫 번째는 이제 감량의 속도를 생각하시면 돼요. 저희가 약간 비만인 다낭성 증후군 뭐 환자들이라든지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들이나, 아니면 보통 이제 적절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자기 체중의 5% 정도를 빼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80kg면 이번 달에 8kg를 빼는 게 아니라, 그렇게 뭐 목표 설정을 많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한 달에 4kg. 4kg도 쉽지 않아요. 근데 한 3, 4kg 정도 이번 달에 빼고 그 다음 달에도 빼고,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속도를 조절을 하시면은 괜찮죠. 근데 한 달에 뭐 나는 10kg 감량이 목표야, 그렇게 하면은 무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. 두 번째는 잘 드셔야 돼요. 잘 드셔야 돼요. 그 3대 영양소 예전에 어렸을 때 배우셨죠? 3대 영양소, 단백질, 탄수화물, 지방. 왜 3대 영양소겠어요? 걔네가 다 필요하니까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탄수화물을 완전히 제한을 하고, 그 다음에 뭐 단백질과 닭가슴살과 그 다음에 뭐 샐러드만 그렇게 먹어서는 이게 뭐 몸이 날씬해지기는 하지만 건강하지는 않아요. 그래서 단백질 복용하실 때는 닭가슴살만 드시는 게 아니라, 닭만 있는 게 아니에요. 소, 돼지, 오리, 생선, 뭐 해산물, 뭐 모든 걸 다 드실 수 있거든요. 그런 거를 골고루 드시고, 뭐 콩도 좋고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골고루 해서 드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거고, 탄수화물도 우리가 나쁜 탄수화물 있죠. 나쁜 애들은 좀 멀리 하시면 돼요. 뭐 흰 쌀밥이라든지 뭐 이제 밀가루라든지 그런 거는 피하시고, 나는 근데 난 정말 고구마고 감자고 뭐 나는 그런 거 정말 못 먹겠다, 나는 현미 먹고 그러면 변비 생기는 것 같고 더 이상하다, 속이 너무 그런다, 그러면 흰쌀밥 드세요. 대신 양을 좀 줄이시고, 흰쌀밥 드시는데 김치찌개 말아서 드시지 마시고, 그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되죠. 지방도 필요해요. 지방도 뭐 좋은 지방이 필요한 거죠. 뭐 올리브유, 그다음에 뭐 있지? 뭐 아보카도, 뭐 그런 거 같은 거, 견과류 그런 걸 드셔서 그렇게 골고루 드시는 것도 필요하고, 뭐 미량 바이타민, 그런 비타민 같은 것들도 다 섭취해 주셔야 되고요. 물도 물론 많이 드셔야 돼요. 예를 들어서 단백질만, 뭐 이제 단백질 파우더만 먹고, 뭐 닭가슴살 파우더만 먹고 그러면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똥꼬에서 피나. 안 돼요. 식이섬유 꼭 드셔야 돼요. 그래야지만 건강한 다이어트가 되고, 끝나고 나서도 그거를 체중을 유지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. 요즘에도 유행하는지는 모르겠는데, 한동안 그 생리주기 다이어트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. 그래서 생리주기에 따라서 어떤 때는 살이 좀 잘 빠지고 어떤 때는 살이 좀 덜 빠지고, 그래서 생리 중이거나 그때는 살이 좀 잘 안 빠져요. 그래서 이때는 되게 폭식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. 생리 때 우리 막 단 거 땡겨서 막 먹잖아요.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러니까 퍼져서 그때는 그냥 단 걸 먹어라, 그게 아니라, 그럴 때는 그만큼 더 주의를 조금 하는 거고, 뭐 운동은 조금 줄이더라도, 그다음에 생리 끝나고 나서 일주일 정도가 조금 이제 똑같이 운동을 해도 훨씬 더 잘 빠질 때거든요. 그러면은 그때는 좀 더 운동을 고강도로 하면은 이게 체중계에서 조금씩 감량이 되는 게 보이니까 더 기분이 좋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절을 하시고, 어쨌든 생리주기 다이어트를 한다는 거는 생리를 정상적으로 하면서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죠. 내가 좀 생리주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다, 내가 감량을 했는데, 그러면 거기서 조금 중단을 하고 너무 극심하게 다이어트를 하지 말고, 그때는 이제 유지부터 조금 계단식으로 요 단계에서 조금 조정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또 괜찮아진다 그러면 조금 더 내가 또 고강도로 한 달 정도 해본 다음에 다시 좀 유지하고, 그러면 조금씩 훨씬 더 아름다운 몸을 가지실 수 있으실 거예요. 다 아는데 왜 나는 안 하고 있죠?
너무 극심하게 또 바디 프로필 그 목표 설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잖아요. 그리고 나서는 끝나고 나서 뭐 내가 10kg 뺐는데 뭐 2주 만에 뭐 10kg를 내가 뭐 2달 만에 뺐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 1, 2주 만에 갑자기 또 15kg 막 증가하고 막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. 그렇게 해서 완전히 요요가 오고 그러면 생리는 잘 돌아와요. 생리는 다 돌아오는데 너무 슬프잖아. 그렇게 되면.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조심하시고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다이어트는 어쨌든 급하게 하면 탈납니다. 그냥 평생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우리 같이 노력해봐요. 안녕.